저는 이제 첫 일성이 뭔가 궁금했는데 그 중국의 노신, 루신이라고 하죠. 중국말로 노신 한자로 이분의 말을 고향이라는 그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용했는데 제가 그 말을 제일 감동 깊게 들은 게 언제냐면요. 옛날에 그 다모라고 아세요? 그 다모라는 게 여형사가 노는 하지원이 노는 그 마지막 회에 노신의 그 대사가 나옵니다. 그 다모를 한번 돌려가 보면 그 하지원의 오빠가 장승백이라고 영모를 꿈꾸다 마지막에 죽죠. 근데 그 포도대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서진인가 그 두 명이 쫓아가잖아요. 그 포도대장이 장승백이 도망가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승백, 너는 왜 길이 아닌 길을 걸어왔느냐? 길이 아닌 길을 걸어왔느냐? 이렇게 딱 문책을 하니 장승백이 하는 말이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리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 또한 새로운 길을 내려고 이때까지 달려온 겁니다. 이 멋있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이게 그때 그게 노신의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뭐라 했냐. 결국 길이라는 거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오히려 경험 부족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몸을 사리고 오히려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럴 때 위기가 온다. 이러면서 나 또한 새로운 길을 내겠다. 이 말은 이제 비대위원장 오늘 그 원로들까지 다 했으니까 수락하겠다. 이 말이죠. 제안이 앞에 이제 제안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안이 오면은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사표시인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노신 그러면 나이 있게 봐요. 우리는 노신으로 배웠잖아요. 루신. 그러니까 중국말로 루신이죠. 고향이라는 거 보면 저는 그 길보다도 거기에 희망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원래 희망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이 길 위에 땅 위에 있는 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은 이제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취지죠. 국민의 힘의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취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안이 오면 받을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저도 그 의견 하나 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호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정치판이라는 게 사실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너인 민주당이 지도체제가 비대위로 변할 여지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으로 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상대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 등장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서로 간의 의사가 다른 거지, 한동훈 장관이 반드시 국민의힘에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아바타 그대로 이게 수직 관계를 이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 걱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경험이 없다 또는 이제 중도 확장성 이렇게 보통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아까 경험은 이제 말했고, 일단 윤석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 누구를 맹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말은 공직생활 과정에 오로지 국익 공공선을 추구했고 누구를 맹종 막 그냥 무조건 따르는 이런 적이 없었다. 이 말은 윤석열, 저는 그래 봅니다. 무조건 차별화가 능사는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원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하나의 원팀으로 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무조건 청와대 대통령실을 맹종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은 좀 하면서 또 이게 대통령 힘을 실어줄 거는 실어주고, 따라서 나는 아바타나 맹종이 아니다. 그것은 상당히 건전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의 맥락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총장 밑에서 뭐 반부패부장이나 제3차장 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쭉
들어왔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 동일체 원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도 둘이 이렇게 풀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다른 방송 가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하고 수석 2번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분의 아바타인가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물론 어느 분이 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다른 역할을 주어져 보고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바운더리에 안에서만 안주하느냐 이런 역할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한동훈 현 장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 다만 이제 이건 있죠.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는 무조건 초월일 수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또 따라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선택, 소위 말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뭐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이요. 또 특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그러나 이 특검법은 정의당과 민주당,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이 돼 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도 들어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은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은 야 지금 이게 총선 앞두고 왜 이 시점에 그리고 이게 매일 브리핑하고 하면 거의 뭐 피의사실 공표 한동훈 장관은 피의사를 공표한다고 자기들이 고소까지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다음에 추천을 왜 너희끼리 다 하느냐. 이렇게 악법이다. 이 말은 할 때 하더라도 총선 후로 독소조항 다 빼고 하자. 이러면 이게 민주당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특검 안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근데 뭐 하더라도 민주당 보고 야 총선 끝나고 독소조항 다 빼고 해. 이러면 이게 민주당이 총선 끝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방어하는 신의 한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앞에 예외가 있어야 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누구든지 예외적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서도 안 돼요. 수사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법다워야 되는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특검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만들 때 120일 수사하게 돼 있어요. 20일 준비 기간까지 하면 공교롭게도 딱 총선 끝나는 날까지 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해가지고 결론이 발표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발표되기 이전에 총선은 끝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뜯어보더라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소환했다. 뭐 누가 소환에 불응했다 이런 것들이 표심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특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2명을 누가 추천하고 이런 기존의 관례를 전부 다 무시하고 정의당 1명, 민주당 1명 그중에 대통령 골라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수사받게 하든지 그러면서 특검 추천 과정을 좀 더 공정하게 하자. 그렇다 그러면 받아들일 여지가 없잖아 있다. 이런 취지의 말로 전 들렸고 만약에 저걸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당연히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거부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저희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럼 표심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얘들이 정치적 공세를 펴오면 상설특검도 있는 거예요. 상설특검은 이 총선 끝난 이후에 어차피 변협 회장 이런 분들이 추천하게 되면 다소 공정한 사람이 추천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오늘요 정청래한테 제가 경고 하나 해야 되겠는데 오늘 회의입니다. 정청래가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이게 김건희 특검이 이제 한동훈 장관 악법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청래가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닌가 이러면서 막 욕을 하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한동훈 장관 악법이라니까 야 악법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 했지 않냐. 근데 왜 안 따르냐. 너 소크라테스한테 뺨 맞는다. 이게 지금 정청래 이야기인데 야 정청래 이자가 이게 진짜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니까 뭐 소크라테스 책이나 읽어봤겠어요? 저희는 법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한 말 이게 그럼 소크라테스가 악법 잘못된 것도 무조건 만들어 너 마음대로 이 뜻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너 정청래 진짜 이게 소크라테스 알고 싶으면 나훈아한테 물어보라고 테스 형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을 넣어놓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저는 특검법은 제 법조인의 시각은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법도 아니다. 무조건 이게 거부권에서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한 70% 국민들이 찬성하니 뭐 다양한 이제 방어 논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 법이 악법이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이라 아니지만, 해도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건을 따르는 거 보통은 국민적 다수가 악법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인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국민께 악법을 따르라고 하나요? 저 부분은 정청래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난 이걸 자인한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명품백 있잖아요. 김건희에서 명품백 논란에는 한동훈 장관이 뭘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냐.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되면 우리 법에 제가 김영란법 보니까 우리 법에는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즉 국회에서 이제 법 만들려고 하죠. 배우자는 뭐 금지 규정은 있어요. 배우자도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짜리 선물 받으면 안 된다. 금지는 있는데 이걸 얼마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지금 가 있는 거고 오히려 준놈 있잖아. 그 목사 최재형 목사는 3년 이하 준놈은 3년 이하 징역 이래 있다면 이거는 결국 한동훈 장관은 몰카 공작이고 우리 법에 따라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각하 사유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입장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관의 직위에서 법률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걸로 보이고 저게 몰카,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평가는 뭐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몰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함정 수사도 얘기하지만 그 함정 수사로 인한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는 뭐 가치 평가를 떠나서 이게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해서 몰카를 했다. 근데 그 몰카를 한 배경이 정치적 활용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치적 활용을 해서 몰카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예.